저는 사실 청년 창업으로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의정부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예전에 소개하면 그냥 의정부 토박이에요 라고 말을 했었는데, 창업을 한 이후로는 의정부에서 창업을 한 청년 조혜영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사실 제가 의정부에서 태어난 건 저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냥 저를 여기서 낳으셨고 저를 키우시는 동안 이사를 안 가셨고 의정부가 뭐 그리 좋은지 한 동네에서 한 집에 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한 동네에서 무슨 출구 1번 출구 갔다 2번 출구 갔다 이사를 왔다 갔다 하듯이 그 동네에서만 거의 30년을 쭉 살아오다가 창업을 하게 되면서는 제가 도시를 고를 수 있게 되잖아요. 창업한 도시, 의정부에 사실 창업할 생각은 크게 없었습니다. 근데 뭔가 제가 그 경기콘텐츠진흥원 혹시 아시나요? 네, 북부경기문화창조부가 의정부역 뒤편에 있는데 제가 거기 14기 입주사였거든요. 거기를 입주를 하게 되면서 의정부에 창업을 하게 돼요. 그때는 이제 내가 고른 도시가 된 거예요, 의정부시가. 그래서 그냥 나고 자란 도시의 느낌보다 의정부에서 창업하고 활동을 하게 된 도시에 대한 의미가 크고, 그리고 의정부 토박이라는 얘기를 하고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네, 이거는 편집해 주실 거라고 아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나는 커서 우리 학교 앞에 현수막이 걸리고 싶다. 그게 약간 성공의 잣대잖아요. 그 학교에 막 행시 붙거나 뭐 사법고시 붙은 약간 학교의 자랑인 사람들만 현수막이 걸어주는데 전 되게 모난 아이였어요. 모난 아이라기보다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을 안 갈게요 이래가지고 저희 담임 선생님이 얘는 왜 그럼 인문계 고등학교로 왔을까? 근데 왜 반장을 하고 있을까? 왜 야간 자율학습이 자율이 아니냐며 따지고 교무실에 와서 왜 자꾸 이렇게 싸움을 걸까라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학교에 대한 복수라고 해야 되나? 이 학교는 내가 이 학교를 나온 게 자랑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살았었는데, 사실 어떠한 주제로 걸리게 될 줄이라는 생각 안 해봤는데 뭔가 이 미래 전략 포럼 이제 강연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라는 연락이 왔을 때 현수막 곧 걸리겠는데? 그리고 제가 40까지 안 걸리면 제 친구들이 돈을 줘서라도 걸어준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현수막이 걸리는 날, 뭐 여러분의 의정부시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떠들어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래전략 포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저의 창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첫 장면으로 이걸 준비했는데요. 저는 사실 계속 그 파동이 모여서 움직임을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총 4명의 주축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법인 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정부시, 양주시, 부천시, 수원시 그 4명의 구성원들이 각자 태어난 도시들이에요. 근데 저희가 경기도권에서 자란 청년들이 모두 비슷한 꿈을 꾸는데, 비슷한 꿈? 비슷한 성향을 갖는데, 저희가 대학을 진학할 때나 취업을 할 때나 누가 시킨 건 아닌데 다들 서울만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왕복으로 3시간이면 사실 멀어요. 근데 왕복으로 3시간 정도면 출근 뭐 특별하거나 희귀한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해봤거든요. 의정부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 그러면 네, 왕복 3시간 걸려요. 1호선 타고 한 번에 갈 수 없어서 중간에 성북역, 그때는 성북역이었어요. 광운대역이 아니라 광운대역에 내려서 이제 그쪽 천안 쪽으로 가는 1호선을 갈아타서 막 출근하는 그런 20대 중반의 그런 삶도 살았었는데, 저희 넷이 왜 경기도 애들은 다 이러고 살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부천에 사는 분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경기콘텐츠진흥원의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가 7년 전쯤에 처음 열리게 돼요. 그때 그냥 부천에 사는 분이 대학을 서울로 다니다가 자기 학교도 서울 북쪽이니까 의정부 정도면 갈만하지 않을까, 거기 입주 사무실 뽑는다는데 지원해보지 않을까라고 하다가, 네, 근데 부천에서 의정부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서울을 막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의정부의 터를 잡고 결혼도 하시고 아이를 낳고 잘 살고 계시고, 수원의 분도 이제 대학 때문에 경기 북부로 이사를 오셨다가 네, 이제 졸업하고 수원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저희가 지금도 우스갯소리로 말하거든요. 경기 남부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뭔가 도시 같지 않을까?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에 말했어요. 그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제가 요즘 일 때문에 연천도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흠칫흠칫 놀란다며, 경기 북부는 약간 다 시골 같아요. 이래서 그게 우리 동네의 매력이에요. 네.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까지 다 그냥 동네의 매력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각자 다 개인 사업자가 하나씩 있어요. 그냥 지역에서 활동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네, 보통 글을 쓰는 일을 하거나 책을 만드는 일을 해서 출판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업을 하거나 영상 제작하는 일을 하거나 4명의 모두 다 개인 사업자가 하나씩 있으면서 우리가 뭉치면 더 크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주식회사를 만들어 보자라고 올해 초에 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든 제가 이걸 들고 막 연천군이나 그런 데 가면 저는 여기서 약간 의도한 건 아닌데 이로운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나 약간 공적인 느낌이나 B2G 일을 하게 되는 용역사의 느낌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무슨 주무관님들 되게 많이 만나고 그리고 이장님들도 많이 만나요. 이장님들도 많이 만나는데 이 상호명 말할 때마다 무엇든 너네 뭐든 다 한다고 해서 무엇든이야? 네, 맞습니다. 저희 뭐든 다 하겠다고 해서 그냥 저희 포부를 담아서 이렇게 창업을 시작해요. 사실 경기 북부가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창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 요즘도 계속 고민해요. 그냥 사업자를 서울로 옮길까? 라는 고민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의정부에서 나고 자란 사람과 그리고 부처에서 자라셨던 분은 자기는 이렇다 할 고향의 느낌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내 아이에게는 그래도 고향이라고. 그분은 되게 신기하대요. 제가 맨날 의정부 얘기하는 것도 신기하고 그 양주 사시는 분이 맨날 양주 얘기하는 것도 신기하고 그렇게 보기엔 자기가 의정부도 살아봤고 양주도 살아봤지만 막 자랑할 만큼 막 엄청 추천할 만큼 좋은 동네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 사람들의 그게 되게 좋아 보여서 자기 아이에게는 이 동네 고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제 경기 북부에 털을 잡고 무엇든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상호명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사실 창업에 대한 전략을 얘기하자면 뭐 달라는 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지원을 해주세요. 뭐 사무 공간을 주세요. 제가 2년 동안 입주 사무실에 있다가 나오고 나니까 뭔가 약간 그 돈을 주고 사무실을 구하는 게 조금 아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그래서 뭐 지원을 바란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가능한 범위 내가 없을까? 저희가 계속 무언가를 달라고 하면 어딘가서 뺏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조금 싫더라고요. 불편해요. 제가 성향이 조금 그래요. 안 받고 말지. 약간 이런 생각에 어떤 지원이 있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에 지역성을 반영한 창업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타 지역 사례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의정부는 그냥 도시지 도농복합시가 아니잖아요. 도농복합시에는 청년 창업 중에 농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에 대한 창업 지원이 되어 있는 뭐 스마트팜이나 농부들끼리 모여서 하는 플리마켓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죠. 이것도 제가 보기엔 지역성을 반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가까운 포천이 나름 관광 도시거든요. 그 산정호수도 있고 아트밸리도 있고 그래서 포천은 입주 사무실을 뽑을 때 여행과 관련된 창업 공간을 채우는 입주사를 뽑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시흥에 있는 청년 협업 마을이거든요. 이것처럼 각각 지역에 있는 뭔가 청년의 지역성을 담은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곰곰이 생각해봐도 내가 의정부에 오래 살아도 의정부가 청년과 어떤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만들 수 있을까는 사실 못 찾았어요. 막 청년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죠? 20%면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청년 인구가 많으면 차라리 청년 슬로건을 앞에 내세울 텐데 그냥 적당한 정도의 인구와 그리고 굉장히 제가 보기에 의정부는 능동적인 도시는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축제가 굉장히 많이 열지만 능동적인 도시는 아니다. 굉장히 폐쇄적인 도시다라는 느낌에 뭐가 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의정부에서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에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청년 창업스쿨이라는 걸 진행합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씩 해요. 올해 8월에도 했어요. 한 4, 5년 됐을 거예요. 2년 전에 저도 수업을 참여했었거든요. 근데 이 의정부에서 창업 붙은 청년과 창업이 결합된 형태의 사업이 무엇일 수 있을까 찾아봤을 때 이게 제일 먼저 나오고 제가 보기엔 이게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적을 한번 찾아봤어요. 목적에 이게 꼭 굳이 청년이어야 가능한 창업스쿨의 목적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지원 내용을 보시면 이게 창업스쿨이 끝나고 창업경진대회 당일 전까지 사업 등록을 한 사람만 창업경진대회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창업은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창업의 이력이 내가 수익이 한 번도 없어도 사업자를 내는 순간 나는 그냥 기창업자가 돼요. 그러면 의정부 경기도가 아닌 어떤 정부에서 하는 행안부나 어디 다른 곳에서 하는 창업 지원하는 거에 예비 창업 지원 사업을 전혀 받지 못하게 돼요. 그거를 받으려면 이걸 폐업하고 3년인가 뒤에 없던 걸로 해줄게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권장하는 어떤 센터에서는 사업자부터 내라고는 하진 않아요. 창업 스쿨을 하다 보면 네가 수익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제가 나쁜 방법이긴 하지만 약간의 가능성을 보거나 뭐 현금으로 이렇게 받아서 이 정도의 수익이 넘어서 사업자를 내도 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영리 사업을 취하는 거다 보니까 수익이 나는 게 맞잖아요. 수익이 날 때까지는 버티는 게 맞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되게 이상하게 여기는 창업 경진대회 당일 전까지 사업 등록자를 내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2년 전에도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왜 저거를 내야 되죠? 경진대회가 되고 나서 내면 안 될까요? 했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한 20명 정도 다 같이 민원을 걸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사업자를 낸, 저희가 약간 취업률 높이듯이 사업자를 많이 내는 수가 이들의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럼 민원을 걸지 않아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에서 민원을 한 번만 걸고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면 커리큘럼을 좀 바꿔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부가 제가 폐쇄적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많은 인구가 살진 않지만 46만이면 또 적은 인구는 아니에요. 경기도에 있는 수도권의 지역치고 많은 인구가 사는 곳은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폐쇄적인 곳이다 보니까 그 연계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네,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의정부에서 이사 온 지 1년이 안 됐다. 네, 없으시죠? 그럼 뭐 의정부의 특성과 의성부는 진짜 폐쇄적이에요. 뭐 고등학교가 어디 나왔니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양주, 동두천, 포천 가잖아요. 네, 양주, 동두천, 포천 가도 의정부 사니? 고등학교가 어디 나왔니? 왜 연천 할아버지들은 저한테 고등학교가 어디 나왔냐고 묻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꿋꿋이 말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뭐 어디 사니? 아니면 뭐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죠. 저의 지인들 중에 한 분은 의정부는 진짜 이상해요. 그래서 뭐가 이상해요? 했더니 대학은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지 다 물어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게 정말 이상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다 웃으시면 그 나이대인 거예요. 딱 그 조금 밑에 내려가면 10년 뒤에는 안 물어볼 거예요. 10년 뒤에도 물어보려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창업 스쿨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정부에도 되게 많은 좋은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경기 버스 안에서 광고 하나를 봤는데 헤어 제품 파는 곳 중에 제이숲이라는 브랜드를 혹시 아실까요? 네, 여성분들은 대체로 알고 계신데 그 제이숲이 의정부에 있다라는 건 아실까요? 네, 사무실이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되게 마케팅을 잘하는 저는 그 뷰티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처럼 의정부에 되게 알려져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들에게 뭔가를 바란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의정부에서 버티고 창업을 하는 이유에서 어떤 조언을 얻는 그 과정도 되게 창업가로서는 좋거든요. 우리가 막 일을 주세요도 물론 좋아요. 근데 어떻게 버텼는지 알고 싶은 것도 그 창업가로서 궁금한 것쯤 도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게 궁금하고, 그래서 이게 약간 제가 되게 저는 관 사람이 아니니까 관스러운 표현을 써요. 한자어가 너무 많아서 사실 되게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관내 기업과 연계한 지역사회 상생 기반 구축 프로젝트라고 엄청 그럴싸하게 적어봤어요. 이렇게 써야 약간 보통 다 결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무관이랑 결제를 하다 보면 혜영님 이 사업이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이건데 계약서 상인 이렇게 쓰죠? 이러길래 처음에는 왜요? 약간 이랬는데 지금 한 3년쯤 되니까 네, 그냥 뭐 이제 다들 각자의 고충이 있으시겠지? 우리가 부르는 사업명과 실제 사업명이 다른 게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의 효과는 단순한 창업이 아닌 지역에서 소재를 찾아 사업하는 로컬 창업 활성화로 청년이 지역에 대한 이해와 고민을 통해 애양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 의정부에서 창업해볼까는 안 해요. 의정부에 대한 연고지가 있거나 보통 청년은 창업을 할 때 본인 거주지 기반으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아니면 서울. 그러면 의정부에서 있는 사람들은 의정부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낼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성과 좀 연결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면 어떨까라고 약간의 바람을 담은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의정부 청년 예비 초기 단계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지역 연계, 협력 체계 구축이 가능한 커리큘럼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게 저의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네, 창업 관련 정보 접근성 개선 및 증진인데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사실 창업 지원 정책 되게 많거든요. 의정부에도 되게 많아요. 의정부에 제가 알기로 창업 붙은 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4개인데 첫 번째가 제가 계속 말하는 북부경기문화창조부, 그리고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경민대 안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여기 근처에 있는 경기여성 창업 플랫폼 꿈마루. 또 뭐 더 있는 거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뭐 상권활성화재단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보통 창업 지원 정책이 되게 많지만
그거에 대해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2023 의정부 혁신도시 스타트업 챌린지. 모르시나요? 여러분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거 국내 최초 지자체 주도형 POC 프로젝트라 의정부시의 슬로건이 뭐죠, 여러분? 네, 그죠? 내 삶을 바꾸는 도시죠. 이 공모의 주제가 삶을 바꾸는 아이디어, 미래를 바꾸는 스타트업. 약간 공모 주제만 봐도 의정부시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국내 최초 지자체 주도형 POC 프로젝트라고 해서 마감은 오늘 오후 3시에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지원하고 싶었는데 내가 여기다 이렇게 떠들고 이걸 지원하고 제가 만약에 되잖아요? 그럼 다들 오해하실까봐 제가 이제 진짜 될 것 같았는데 기쁜 마음, 그 바람을 좀 접어두고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의정부시 사이트에서 얘 관련된 자료를 찾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열심히 찾고 계신가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못 찾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못 찾는 건지 정말 없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저는 진짜 못 찾았고요. 사실 이렇게 검색해보고 저렇게 검색해봐도 안 나오고 고시공고 들어가보고 세수식 들어가봐도 안 나와서 이게 왜 안 나올까? 이게 의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불편함은 의정부시 사이트 들어갈 때마다 느끼긴 해요. 뭔가 정보를 얻기가 되게 불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혹시 찾으시면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냥 경기콘텐츠진흥원 앞에 가면 이렇게만 붙어 있어요. 이게 오늘 오후 3시에 마감이 됐는데 경기콘텐츠진흥원 북부문화창조허브가 의정부에 있다라는 것도 몰라요. 의정부에 있는 보통 기관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의정부는 의정부의 이름을 다는 것보다 북부를 대표한다고 해서 북부가 붙는 게 훨씬 많거든요. 유관기관들의 이름들에. 근데 과연 이들이 북부를 대표하고 있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고요. 네, 그들도 잘 모르지 않을까. 왜 북부문화창조허브에서 북부문화창조허브의 키워드는 메이커스거든요.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로컬인 곳도 있고 에코인 곳도 있고 에코, 로컬, 메이커스. 근데 의정부는 메이커스예요. 그래서 뭐 3D 프린터도 있고 뭘 제작하는 이유가 그건 건데 저는 왜 메이커스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 사무실에 2년 동안 썼지만 네.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좀 지역과 연계가 될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 못 찾으셨죠? 네,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이거 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의정부시 사이트 오늘 아침에 캡처해봤거든요. 이렇게 사이트에 보시면 새 소식을 보면 경기도 시내버스 파업 예정 안내 13글자 정도의 제목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 정보를 얻으려면 제가 다 눌러봐야 돼요. 근데 그러면 다른 관공서는 다른가? 다른 관공서는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안 들어가시죠? 게시글 올리실 때만 들어가시죠. 전 되게 자주 들어가거든요. 제목이 왜 다 저렇게 다 잘려서 나오는지. 충주시 이렇고요. 양주시도 다 보여요, 여러분. 네, 제가 서울 거 가져오고 싶었거든요. 서울도 다 보여요. 의정부만 안 보여요. 네. 의정부만 제목이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저는 사실 IT와 개발을 잘 몰라요. 근데 뭔가 정보를 주기 위한 정보를 주는 자의 태도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지원을 더 늘려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정보의 접근성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는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과 창업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과제, 양과 질도 중요한다. 그러나 정보의 접근성 증진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청 사이트를 열심히 누르는 편인데 뭔가 이 접근성 증진을 개선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누군가의 일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일을 안 늘어나게 잘 민원이라는 걸 민원 잘 넣는 법 이따 알려주시면 제가 민원을 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의정부에서 창업하는 청년 조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